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생 김도영이 월요일 방송 진행하러 왔는데 와,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요. 왔다라는 것은 연말 폐장일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연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월요병과 함께 숙취 해소가 잘 안 돼 속이 아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주식 승천에 출연하신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요, 마지막 폐장일까지의 한 주의 정리, 그거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저희와 함께 좀 활기차게, 좀 편안하게 누워셔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좀 좋은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산타클로스 선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성인분들에겐 저희 멘토분들이 주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13.54포인트 상승 마감한 1996.89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22포인트 상승 마감한 489.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0.5원 하락 마감한 1060.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시장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싸움이 붙으면서도 상승 쪽 263을 유지하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지수적인 측면에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과연 선방을 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운용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요, 최대 5종목, 한 종목당 비중을 20% 정도로 편입이 되어서 운용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화면이 산타클로스입니다. 한국카본 3.28%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 특징적이겠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김현국 멘토 교수님도 산타클로스가 되셨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04% 상승 마감을 하면서 4.8%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전 포트에 있는 5종목이 플러스권 유지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ST 2.81% 상승 마감을 하면서 7.5%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세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실리콘호스 2.74% 상승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권의 수익률을 거의 다 보합권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롯데제가 2.63% 상승 마감하면서 5.8%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BS 컨텐츠 허브 2.99% 상승 마감을 하면서 4.7%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로 현대해상 오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31,300원에 신규 편입되었고요. 한정기술은 매도 의견을 주셔서요, 오늘장 시초가인 57,000원에 1.2% 수익 실현 포트 제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인 KH바텍 실적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3,900원에 신규 편입을 성공하면서 수익률 3%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 1.29% 상승 마감을 하면서 2.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승천주로 근화제약이 24,450원의 편입에 성공은 했지만 손절가가 24,400원으로 인해서 50원 손절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이유는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28.6%로 2위를 기록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스페코 한국가스공사가 3, 4위권을 기록하고요. 이효열 멘토의 원익 IPS 8.2%로 5위권을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입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지금도 닭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74.1%. 닭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익률 1위 계속 고수하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명예전당의 예병군 멘토 역시 혼자 계십니다. 성우전자 24.2%로 현재 금메달을 나홀로 기록하고 계시네요. 네, 역시 서울경제가 경제방송, 증권방송에서 탑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면이 화사해졌는데요. 주쌤 얼굴도 좀 해주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함께할 멘토분들 만나볼까요? 오늘은 이드코 멘토 그리고 명예전당의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드코 멘토 어떻게 건강 좀 많이 나으셨어요? 예, 좀 장염이 좀 걸려서 네,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나아지셔가지고 시장도 좀 몸살기가 있다가 조금 긍정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의미가 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수 자체도 2000포인트를 한번 돌파를 했다가 살짝 좀 밀리기는 했었지만은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의미가 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반등에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 코스닥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코스닥 시장이 478포인트가 전저점인데,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아랫꼬리 내지 하방 경직을 보여준, 그런 학습 효과가 2년 동안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1년도에는 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2012년도에는 유럽 위기부터 양적 완화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양적 완화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가 최저점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아랫꼬리가 좀 나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랫꼬리 주고 저점 높이고,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에도 좀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전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한 2년 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스닥은 전저점, 478포인트가 이탈되지 않아야,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483포인트의 저점을 잡아두고, 상승하는 모습이 음봉이 나왔던, 양봉이 나왔던, 단기적으로는 483포인트가,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장끝까지 좀 지켜봤는데, 시총 상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을 조금 올려놓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었는데, 내일 만약에 셀트리온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흘러간다라고 좀 가정했을 때는, 코스닥 시장, 개인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드코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돼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훈풍.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느끼셨죠? 자, 예배고 멘토와 함께는요, 수급적인 특징이 혹시 있었는지와 함께요. 오늘 상당히 핫한 이슈였죠? 현대그룹주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이제 계속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코스피를 계속 매수하는 지금 네. 어떤 그런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 키가 큰 산타는 아니지만, 키가 아주 짜리몽땅한 산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그 이드코 멘토님이 장염 걸리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게 이드코 멘토님 장염이 딱 걸리고 나니까 장이 빠지더라고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미리 조금 언지를 좀 주시면, 네. 미리 좀 장을 좀 대비를 좀 하고 있다가, 그래서 장염 걸린 이드코 멘토님을 보면서 네. 장만 대비를 좀 하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예. 우리 승천의 멘토들 사이에서 인간 지표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예, 예. 자,
작년 걸리셨을 때 장이 안 좋았어요. 맞죠? 아, 그랬나요? 예. 네. 아이고, 저도 동의해요.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멘토들 사이에서 인간 지표로 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아니, 그러니까, 참, 장염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도 1년에 꼭 2번 정도, 몸 관리를 아무리 해도 이 장염 같은 경우, 불현듯 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장이 빠질 일도 없고, 계속 좋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염이 시장에 염증이 걸린 것 같아서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이제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일 폐장일 전까지 좀 배당에 대해서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진입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초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물론 배당이라는 하는 것이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요새는 배당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연초까지 어떤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연초가 되고 월이 바뀌기 시작하면 또 다음 달에 이제 그 부분이 옵션 만기일이 또 나오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당분간은 조금 완만한 랠리지만은 랠리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대응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거, 보완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이드코멘토의 장염 추이가 아니고요,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 아시겠죠? 저희가 또 농담 그냥 던졌는데 또 이드코멘토 이제 아픈가 안 아픈가 확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 전화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건강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요, 예병부터 좀 더, 최근에 무슨 혹시 진행자 연습하십니까? 아닙니다. 멘트가 너무 좋아갖고요. 아니요. 저는 시장에 염증이 걸렸다. 예. 늘 이제 우리 김도영 MC님을 보면서,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잠깐만요. 멘토로 삼고, 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이제 멘토로서, 멘트를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신 진행. 그리고 늘 이래 시청자들께 뭔가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진행.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자리를 좀 보존해 어렵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그러면요, 이제 농담은 좀 그만하고요. 현대그룹주 오늘 상당히 시장에서 화두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명 멘토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현대가 이제 자구책 마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완성차 쪽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가,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이쪽 분야에서 좀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지금 이제, K7이라든가, 기아차 쪽에, K5 쪽에 이제, 요번에 700H, 그 다음에 500H라는 새로운 또 신 모델을 또 내놓으면서, 네네. 어떤, 우리도 역시 향후 시장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서, 자구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강한 천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기아차, 이렇게 지금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완성차 쪽에서요, 어떤, 향후 신성장 동력이 확실해진다면,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현대 기아차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것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현대 기아차가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인기를 끌었다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인기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모델들만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면, 역시 지금 경기 지표가 올라오고 있는, 관점에서 현대 기아차를 좀 나쁘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 쪽으로 좀 분리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현대그룹 쪽에서는 자구체, 그러니까 재무 개선 쪽으로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돼서 상승 쪽으로 마감한 특징이 있고요. 또한 그에 동반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조금 모기업과 같은 연결고리가 좀 있죠.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부 새로운 신모델에 대한 상승세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예병훈 멘토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중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들 이드코 멘토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포트에 빙그레하고 플렉스컴이 있는데, 플렉스컴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플렉스컴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좀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내년에 갤럭시 S5의 양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낙폭과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주들이 파트론이나 뭐 KH 바텍, 플렉스컴 등의 관련주인데, 제가 이 IT 부품주들을 코스닥 시장하고 계속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코스닥 시장이 반등권에 들어선다면, 일단 IT 부품주들 거의 대부분의 일단 현재는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파트론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와 주었었고요. 이 플렉스컴도 어제 한 3% 정도 가까이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바로 코스닥 영향을 좀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IT 부품주들이 1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삼성전자의 단가 압력이 바로 좀 실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또한 4분기 컨센서스가 약간은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IT 부품주들이 바닥이라고 해서 좀 무조건 좋다라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주가겠죠. 이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6주째 200주봉선을 지금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6주 동안 양적 하나 있었죠. 그리고 북한발 이슈도 있었고요. 시장도 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이 200주봉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다시 좀 일봉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일단 지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죠. 1,150원의 외바닥 이후에 1,200원, 그리고 1,500원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이면서 현재 1,700원 정도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200주봉선의 학습 효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단기 반등은 이 플렉스컴뿐만이 아니라 IT 부품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조건들은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렉스컴도 그대로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때 그때 주가를 봤을 때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좀 무난하게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드코 멘토의 두 종목을 저희가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이에 맞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제 포트가 조금 지금 장이 안 좋았을 때도 버티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장이 좀 괜찮았을 때도 또 버티는 모습. 그러니까 버티고를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SK 네트워크스나 뭐 사실 넥스턴, BH, 그다음에 한진중공업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장이 안 좋을 때도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내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이 장이 좀 좋았을 때는 좀 급등이 나와주길 좀 바랬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고 또 버티고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는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어떤 횡보 구간이 조금 나오면 장이 강하게 상승하거나 그다음에 장이 조금 오늘 같이 코스피 위주의 어떤 강한 상승이 안 나올 때, 즉 이런 종목군들은 강하게 다시 재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한 종목군이에요. SK 네트워크스나 BH, 그다음에 넥스턴,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전부 다 지금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거나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쪽,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동사들 계속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이 준비한 그 시간이겠죠. 시장의 이슈와 종목을 발굴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는 그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출발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멘토분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네. 우리 이두커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고, 어떤 이슈일지 궁금하거든요. 들어볼까요? 네, 삼성그룹은 올해 5대 신수종 사업으로 헬스케어를 선정하고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국내 최대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한 뒤에 프로소닉, 넥서스, 레이 등 인수를 하면서 M&A를 통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유헬스케어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IT 기술을 활용한다면 유헬스케어 분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공산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따라서 삼성그룹이 신수종 사업으로 찜한 유헬스케어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바이오 스페이스입니다. 바이오 스페이스를 언급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예,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게 편안하게 숙취도 해소할 겸 월요병 때문에 편하게 보시다 지금 벌떡 자리에 앉으셔갖고 좀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유헬스케어, 다시 한번 테마 가능성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두커 멘토가 이슈를 잡아오셨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두커 멘토. 네, 일단 뭐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관련 섹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뭐 유헬스케어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유비쿼터스하고 뭐 건강관리, 헬스케어 이게 합쳐진 의미로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상당히 좀 많았었죠. 원격진료 의료법안 처리를 두고서 의사협회하고 한의사협회까지 전부 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일단 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좀 늦출 수 없다라는 좀 의견이 강했습니다. 의료 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좀 만성질환자들의 편의에 좀 중점을 두면서 10월 달에는 입법 예고에 들어갔었고요. 2015년도에는 시행 입법 예고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우리가 노령화 시대 그리고 IT 트렌드의 변화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헬스케어 관련 이슈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일단 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의사협회에서 원격 진료를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 그리고 내년 11일부터 진료 거부까지 표출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좀 거부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이슈가 좀 커질수록 국민의 관심도도 좀 높아지겠죠. 뭐 정치나 뭐 경제도 좀 마찬가지인데 일단 어찌됐든 이 IT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약간은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뒤처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가 1997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일찌감치 시장 선점이 좀 나섰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노령화 시대나 도시화로 인해서 의료기기 시장을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뒤처진 감이 있었죠. 일단 내년에 뭐 갤럭시 S5의 홍채 인식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기타 선진국 대비해서 뒤처진 감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좀 발전을 할수록 건강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웰빙 열풍이 불 때처럼 뭐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좀 생로병사가 병원에 이익도 좀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시는 분들한테 대학병원도 그렇고 일반 병원들이 좀 어떠냐고 좀 질문을 해보면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어찌됐건 이 헬스케어 관련 그 섹터가 내년에 일단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죠. 미국에서 뭐 오바마 케어도 있고 뭐 무역 협정 또 앞두고 있는데 이 오바마 케어는 내년 1월에 뭐 본격적인 시장을 좀 앞두고 있고요. 다자간의 무역 협정도 우리나라에서 좀 시작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이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GE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2천억 가량을 투자를 했고요. 일단 제주도에도 헬스케어 타운이 생길 만큼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폰 기기에서의 진화된 이런 시스템 체계들이 하나하나 헬스케어 쪽으로 개발이 되고 우리가 좀 그걸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면서 2014년도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도큐멘트, 오호,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합적으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유헬스케어, 정책과 테마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좀 부족하죠. 우리가 딱 들으면, 아하! 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바마 케어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병군 멘토, 유헬스케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와, 그리고 이제 먹거리들 가져올 수 있는지, 내년에 산업의 성장이라고 보다는 반드시 개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심에 믿고 쓰는, 삼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삼성 메디슨이 움직이는 횡보도 보면 분명히 산업의 개화가 되게 폭발적 가능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덕후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선진화돼 있다. 근데 네. 그 부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은 한번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오래 전부터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당장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를 받는데도 막 약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료가 우리 수준보다는 조금 접근성이 조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땡기기 위해서 이제 원격 진료라는 부분을 도입을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사실상 동네 의원만 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원격 진료를 하게 된다면 그 의료의 질적인 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원격 진료를 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간단한 당뇨 이제 혈액 분석, 그러니까, 당뇨에 대한 혈당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체성분 분석하는 혈압 부분, 이런 부분들 이제 간단한 의료 그걸로 해서 원격으로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의사의 어떤 처방전하고 맞물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사실, 당뇨나 혈압이 감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질환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에 가깝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또 반대를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솔직한 말로 더 솔직하게 좀 들어가 보자면 사실 들어가자고요. 예. 들어가 보자고요. 6년을 졸업을 합니다. 의대를. 6년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거의 12년 가까운 군의관까지 하면 1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말 이 수익성 산업을 삼성이란 대기업 쪽에 밀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제 의료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란 대기업이 움직인 이상 이게 또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약분업하고 비슷한. 그렇죠. 근데 이게 분명히 압력단체로서 존재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단체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어떤 시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상고를 겪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 와중에서 왔다 갔다의 어떤 추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내년 한 해 정말 좋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병군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산업의 개화가 되고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얘기는 많고. 얘기는 나오겠지만 그 압력단체가 또 굉장히 큰 반발이 심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도 문제도 민영화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제가 KTX 타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그쪽에서 지금, 분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측면들. 근데 이 의사협회라는 곳은, 또 다른 또 압력단체로서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분들 중에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평탄하게 삼성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예병군 멘토의 의견은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었고, 분쟁, 그러니까 결국은
가도기적인 측면이 좀 더 많다, 시행되고 개화가 되긴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뭐니 해도 모 그룹을 저희가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니지만요. 삼성 쪽에서 집중을 하고 대기업 쪽에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로 산업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결국 자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이 수익률에 목마른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사실은 중소형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테마도 안 불었고요. 근데 이 US케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테마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도큐멘터? 테마락이, 지금 이 US케어를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시대 트렌드에 좀 변화가 생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기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IT 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평판, 뭐 LED, 그런 거에서 플렉서블 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조금 더 IT 기기들이 진화된, 그런 접목된 기술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보시는 게, 좀 맞다.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시대 트렌드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트렌드를 맞춘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코스닥 쪽에서 그러면 US케어가 그 업종 자체적으로 수익률 게임으로 가서 우리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내년쯤에. 그렇죠. 내년쯤에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뭐 갤럭시 S5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홍채인식 관련된 그런, 루머도 상당히 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루머들은 괜히 도는 게 좀 아니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애플 쪽에는 또, 상당히 특허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좀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익 사업거리는 충분히 좀, 앞으로 좀, 기대를 걸 만한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좀 수익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관련주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산업의 개화 그리고 추가 성장성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앞에서 잠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언급해 주셨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본의 아니게 투잡을 뛰었습니다. 네,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판매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담이 아니라 그 삼성 라운드 그리고 LG 쪽에서 나온 G플렉스 둘 다를 제가 직접 구현도 시켜보고 몸으로 느껴봤습니다. 이 플렉서블이 진짜 어느 정도 진화돼 있고 추가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체감으로 느낀 완제품에서 느낀 거는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산업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선 아직은 멀었다라는 결론을 그 두 제품만 봐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드리는 것처럼 무선 충전도 있고요. USK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여러 가지들 지금 인쇄 전자 쪽도 가능하고요. 많은 지금 성장성이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제대로 된 건 LED 조명 하나뿐이겠죠. 사실 지금 우리 일상에 들어온 건요. 예목 멘토. 그러면 이 US케어에서 요목은만큼은 좀 조심을 하자.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기에는 기대감 갖고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좀 옥석 가리게 하는 거 어떨까? 그런 거 있다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언젠가는 시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료 쪽에서 보면 뷰웍스라고 그래서 이제 전자 차트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 차트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병원 내에서조차도 이제 원격으로 지금 어떤 엑스레이라든가 CT 그런 장면들이 원격으로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가정까지 연결한다는 부분인데, 그 연결한다는 부분에서 보자면 언젠가는 지금 유헬스케어 쪽이 도입은 되겠다. 왜? 스마트폰이 지금 보급화되어 있고 전자차트 이미 보급화되어 있다라면 충분히 지금 하나만 접목이 된다면, 그 법령상으로서의 접목만 된다면 이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진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어떤 US케어 쪽을 진화시키긴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산재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쪽의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제가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조금 토픽 종목으로 들고 온 이유는 네. 이게 이제 삼성의 이제 CEO가, 그러니까 삼성의 오늘 삼성의 메디슨
부분이잖아요. 네. 메디슨 인수 부분하고 그런 부분인데, 삼성의 CEO가 지금,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삼성 출신의 CEO 체제로 변경이 됐다는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 NFC와 지금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네. 10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수출 쪽으로서 먼저 자리를 잡을 거고, 수출 쪽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제 이것이 국내에서도 도입이 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보급화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면 뷰옥스 차트 잠깐 보고 갈게요. 네. 뷰옥스처럼 전자 차트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2012년도부터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올해까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병원 갈 때 예전에는 간호사분이 간호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하고 CT를 들고 의사 선생님한테 탁탁탁 가서 의사 선생님이 그 CT를 빼서 백보드판에, 백라이트가 있는 그 보드판에 끼워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컴퓨터로 직접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들고 왔다 갔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활성화됐다는 것이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고, 지금도 이것이 어떤 실적에서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헬스케어 쪽도 그런 종목군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예병훈 멘토는 딱 두 가지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적이 바탕되는 뷰웍스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느냐를 보자고 했잖아요. 결국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유헬스케어 자체가 보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일상에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그때 가서 매매를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쌤은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뭐 보안도 생각해 여러 가지 좀 저도 갑자기 머리에 이렇게 주머니들이 선물꾸러미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자, 그러면요, 우리 바이오스페이스에 대해서 왜 탑픽 종목이 선택되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트크 멘토. 네, 일단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장 잠재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들고 나왔고요. 일단 원격 진료 시장에서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잠재력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증가한 영업이익을 좀 실현을 했었고요. 당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4분기 그리고 2014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게 좀 만드는 상황인데, 일단은 원격 진료나 중국 의료기기 시장,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오바마 케어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향상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기술적인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저점 라인들을 일단 지속적으로 좀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7,050원의 저점에 한번 형성한 이후에 7,025원, 7,300원 이렇게 지속적인 저점을 높이는 모습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최근에 저점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바닥 라인들을 기관들이 좀 관리를 해주는 게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트레이딩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유헬스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발견 신바다에서 오늘은 삼성전자 새먹거리 유헬스케어 대세가 될 것인가, 그리고 트렌드가 붙어서 일부 테마성이 붙을 것인가 라는 물음표로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이 도큐멘트 성장성과 저평가된 종목에 결국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바이오스페이스를 언급해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 당장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좀 피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나 실적과 보급이 잘 되고 있는 일상으로 접목들 상당히 들어왔는지 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탑픽 종목으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본격적으로 달려볼 그 시간이죠. 두 분의 멘토링의 진검승부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드코멘토는 메디톡스를 제 매수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오신 것 같고요. 예병군 멘토 근화제약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다시 좀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좀 상세하게 좀 왜 재편입이 되는지 들어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근화제약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근화제약, 최근 들어와서 이제 조금,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보면, 조금 이제 맥점 구간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재추천해 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알보젠이 인수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알보젠이 인수를 하면서 오히려 해외 수출 분야에서 더욱더 조금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 분명히 밸류에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바이넥스사하고 또, 수지상 세포 이용한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층들이 특히 이 동사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손절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은 거래량이 너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보면 이 월봉의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을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급격하게 없다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재상승 구간에서 있던 지금 월봉에서도 보면, 심리적 이평선의 어떤 맥점 구간까지, 즉, 월봉의 하락폭까지 이미 다 내준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그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면, 다음 지지선에서의 어떤 편입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편입가를 빠르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봉에서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둔각을 만들어 놓으면서 일단은 이평선들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 제가 예각기법에서 항상 이 각도를 세울 때와,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예각, 그 다음에 둔각,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각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각도상에서의 어떤 문제인데, 그 주봉에서의 어떤 둔각이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이평선들이 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대 부분까지 와버렸죠, 그죠? 다시 이 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이 무너뜨려서 손절이 되면 그 다음 지지대 선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인데 지금 이 선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도 무방한 그런 동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가 23,700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한 200원 정도 싸게 23,500원에 편입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28,300원. 저번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하고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28,300원까지 조금 한번 끌고 가보자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여기서 타이트하게 또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22,600원인데요. 요 선이 깨지고 나면 진짜 이제 2만원, 21,000원 후반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잡아가 보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화제약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정확하게 좀 들어보았고요. 이에 맞습니다. 메디톡스도 재편입 시도를 합니다. 이득 코멘트를 선생님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한번 편입 시도를 했었는데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살짝 톤저가를 터치하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좀 진행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노톡스라는 제품이 식약청 허가를 획득하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었었죠. 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타입이 A형과 B형 두 개의 타입이 있는데 A형 이노톡스의 식약청 허가가 떨어진 건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가 7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엘러간사가 전 세계 MS의 80%를 넘어가고 있고요. 1년 보톡스 매출만 2조 가까이 됩니다. 분기별로는 한 5천 정도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 메디톡스에서 만든 이 액상형이 왜 좋은 거냐면
기존의 보톡스라는 게 설탕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식염수를 타서 뭐 흔들어서 좀 써야 되는데 이 액상형이 전 세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 이노톡스를 만든 게 큰 이슈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액상형을 못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가가 똑같은 피부 표피에 보톡스를 좀 쌌다라고 해도 역가가 한 98에서 한 100 정도가 돼야 좋은데 이번에 이 액상형으로 만든 게 상온 보관도 좀 가능하면서 역가도 좀 좋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는 한국 애자이사하고의 한국 시장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체결한 데 이어서 바로 또 공시가 나와준 게 주당 1,000원, 배당 공시가 좀 나와줬었죠. 그리고 오늘 또 자사주 매입 33억 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가 또 바로 좀 나와줬는데, 올해 글쎄요. 좀 얼마나 많은 코스닥 회사들이 좀 배당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메디톡스의 유보율이 한 2000%가 좀 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 유동성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에서는 좀 우수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뭐 지난주 목요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킹을 좀 올리더니 금요일에는 기관 순매수 상위에 좀 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인 61선 이탈된 상황에서의 개미 털기는 아주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좀 차트를 저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61선을 이탈된 상황에서의 수급적인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겠고요. 지금 이 이노톡스의 식약청 허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애자이사하고의 독점교육 계약건도 사실 이 엘러간사하고의 기술 이전하고의 좀 재료를 좀 비교하면 게임도 좀 안 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하고 보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평단가를 낮춰서 얼마나 좀 기다리냐의 좀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다시 서서히 좀 매수에 봄직한 가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좀 편입 시도를 좀 해보겠고요. 목표가를 그대로 21만 원 정도 한 30% 수익을 목표로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만 8천 원 정도 잡고 매수해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메디톡스도 재편입되는 이유가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얘기를 해주시는 과정에 제가 신기했던 것은 많이들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면 좀 제약사적 성격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상대방 종목에 좀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두 분 다? 네, 일단 뭐 먼저 질문하십시오. 예. 네. 근하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실적에 대한 상당히 3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25일이면 이 근하제약이 보호예수 물량이 한 162만 주 정도 풀리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좀 그에 대한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좀 보시는지 좀 일단은 그 보호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 보호예수 물량의 주체가 지금 누군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알보젠 코리아라는 그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3자 배정으로 가져왔던 물량이죠? 예, 3자 배정으로 가져갔던 네.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본다면 알보젠이 인수한 회사를 굳이 보호해서 물량을 풀어서 이 회사의 동사의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의견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상 이게 보호예수가 어느 정도는 조금 풀려야 오히려 시장의 거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것 때문에 우려해서 별로 많지가 않은 거래량의 주가가 오늘 낙폭을 키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불식이 되는 순간 바로 빠르게 단기적으로 회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정도의 물량 그리고 크게 걱정할 정도의 3자 즉 3자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병구 멘토. 지금 이게 마지막에 좀 빠진 것들은 공시 직전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 3자 배정에 지금의 최대 주자 물량이 보호 예수로 풀린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주식수가 활성화되는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근화제약이 최근에 최대 주주가 바뀌고 나서 예, 예. 유형자산 쪽에 자산 매각을 해서 계속 자금 회수가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요번에도 일부 어느 정도의 물량은 출회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어허.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 부분, 그러니까 향후에서 이제 지금 근화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그 그 이제 바이넥스사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 부분.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예, 양호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 굳이 지금 와서 이 가격대에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접근해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부분은 차라리 지금 접근이 오히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 자산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크게 걱정할 종목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결국은 삼자 배정의 그러니까 최대 지주의 물량이 보유 여수가 풀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병군 멘토가 그 삼자 배정을 한 외국계 제약사가 굳이 왜 인수를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역발상이 투자 포인트로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를 믿고 멘토링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엘 멘토의 야간 무료 공개 방송이 바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주식 싼가요? 라는 부분에 가치 투자 제대로 좀 잡아주신다고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바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후엘 멘토가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밤 10시부터 바로 진행하니까요. 지금 방송 끝나고 화장실 가셨다가 물 한 모금 커피 한 타임 들고 샘플러스 무료 공개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주식, 내 주식 싼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예병군 멘토 그리고 이드코 멘토 자신의 색깔과 함께 자신 있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 주쌤도 오늘 잘 보내고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주식 승천은 함께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